지금부터는 이제 학생부에 대한 평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부터 살펴드리죠. 예,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과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부터 2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영어는 4등급, 국어는 4.31등급, 사회는 4.38등급이고요. 수학이 가장 좋지 못하죠. 4.67등급입니다. 그래서 평균 4.34등급입니다. 전반적으로 좀 조언을 해드릴 텐데 전체적으로 성적이 좀 좋지 못한 거는 사실이고요. 또한 이제 어떤 특정 과목을 좀 잘하고 못한 것에 대한 기복이 있으면 좀 좋을 텐데 네.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방송 관련 전공을 좀 희망하고 있다고 하니까 적어도 국어나 영어, 사회 과목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셔갖고 거기에 대한 성적을 올리시는 게 중요하니까 친구는 오늘 상담을 받고 어떠한 비교과를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내신 성적 학기별 추이를 살펴주시죠. 예, 성적 추이를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어를 볼 텐데요. 국어는 4등급, 5등급, 4등급의 변화를 보이고 있고요. 수학은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영어는 3등급, 4등급, 5등급에서 지금 약간 떨어지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 보시죠. 네,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동아리 활동 그리고 진로 활동과 동서 활동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룹은 수상 경력, 자율 활동이고요. B는 봉사 활동 되겠네요. 예,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들을 살펴봤는데요. 남영준 선생님, 우리 학생의 비교과에 대한 평가를 해주시죠. 예, 일단 비교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교과에 비해 좀 장점이 있기 때문에 활용 가치가 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화면을 보면서 하나하나 장점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세 부분입니다. 동아리, 진로, 독서인데요. 동아리부터 보시면 일단 방송반 부원으로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활동을 했고요. 또 구체적 역할을 맡은 게 드러나기 때문에 활용 가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이제 학교장이 인정하는 교회 활동으로 눈을 돌려보셔갖고 좀 폭넓게 활동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진로 활동인데요. 1학년 때는 좀 활동이 적었지만 2학년이 되어서 진로 활동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부 사기에 좋은 식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고요. 친구가 좀 아쉬운 게 관공서나 대학 주최의 어떤 행사에 많이 참가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교내에서 하는 활동들에 충분히 참가를 하셔갖고 오히려 학교 생활의 충실도를 높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독서 활동인데 굉장히 책을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네. 또 전공에 대한 서적, 독서량이 굉장히 많은데 전공에 대한 독서도 중요하지만 문과 친구니까 인문학이나 사회학 관련 독서도 좀 추가한다고 하면 조금 더 넓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분석이 됩니다. 그다음에 보통 약간의 보완이 필요한 보통 부분인데요. 수상 경력과 자율 활동입니다. 먼저 수상을 보시면 희망 전공 관련 수상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요. 글쓰기 및 독서 관련 수상 실적을 좀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율 활동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좀 전공 적합성 있는 활동이 좀 부족하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좀 보완이 필요한 거는 봉사 활동입니다. 교내에서 시행되는 일반적 봉사 위에 한 것이 없는데 요즘 대학들이 인성에 대한 파트를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본인이 좀 진솔하고 구체적인 봉사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학생이 일지망으로 희망하는 대학이 한양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인데요. 성적 향상을 이뤄서 이 학교에 지원을 하게 된다면 수시가 유리할지 정시가 유리할지 궁금해집니다. 선생님, 경쟁력을 비교해 주실까요? 예, 학생이 지금 지원을 희망하고 있는 한양대 미디어학부에 대해서 한번 수시와 정시 어디가 좋을지를 보면요. 일단은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가능성을 본다면 수시가 정시에 비해 훨씬 높으니까 나중에 혹시 지원을 하게 된다면 수시에 맞춰서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수시 경쟁력을 압도적으로 높게 보셨는데요. 평가 이유에 대해서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수시와 정시인데 아시겠지만 수시는 뭐 학생부 여러 가지 면접이나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가지만요. 뭐 정시라고 하는 건 거의 수능의 점수에 따라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양대 미디어학부는 거의 2.5% 100분 이상으로 한 380점 정도가 돼야지만 지원이 가능한 대학이고 학과입니다. 따라서 현재 관점으로 본다면 좀 어려울 수 있고요. 두 번째 종합으로 본다면 가능성을 되게 높게 잡았는데 현재 상황으로 뭐 한양대에 지원이 가능하고 합격을 바랄 수 있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좀 평가를 해볼 텐데 2016학년도 기준으로 한양대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상 경력과 활동 내역 그리고 교사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고 아시다시피 수능 최저학력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비교과와 내신을 가진 친구들이 실제 합격하니까 이거를 좀 기억하시고 지원에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도 우리 학생에게 정시보다는 수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 뭐 수시에서 좀 유리한 전형 부분이 있다면 또 수시와 정시를 준비할 예. 때 고려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먼저 유리한 전형은 친구가 지금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교과의 성적보다는 비교과가 조금 더 이제 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장 최대한 살리는 게 중요한데 제가 좀 정리해 말씀드리면 지금 친구한테 부족한 거는 비교과의 어떤 소위 말하는 스펙이 아니고요. 성적이 가장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 활동력을 많이 늘리기보다는 오히려 교과 성적을 반드시 끌어올리고 요번에 또 2학년 1학기 시험을 잘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탄력을 받아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금의 성적보다 높여놔야지만 지원이 가능한 거지 활동력을 무조건 늘린다고 해서 합격을 보장받는 건 아니니까 입시 지원의 기본 틀을 학생부 성적을 관리하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수시와 정시에 대해 나눠서 준비할 텐데 네. 아시겠지만 수시나 정시는 모두 성적 중심입니다. 다시 말해 성적이 좋아야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거니까 보통 친구들이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쓰는 친구들은 수능 관리에 소홀하게 됩니다. 지금은 물론 그런 마음이 없겠지만 고3이 되고 성적이 잘 오르지 않게 되면 어차피 학생부 종합은 최저학력이 반영되지 않는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난 그런 대학을 노리고 싶다라고 할 텐데 제가 유리한 거면 상대방도 유리한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그런 대학들은 당연히 최저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엄청나게 경쟁이 높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유념하셔야 되고요. 또 종합 전형을 쓸 때는요. 상위권 대학들은 내신과 비교과가 모두 중요하지만 현실감 있게 중위권 대학까지 본다고 하면 비교과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교과 성적이 당락을 좌우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교과에 대한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정시에 대한 건 뭐냐면 막연히 그냥 내가 정시를 가지고 대학을 가겠다는 마음도 중요하겠지만 가급적이면 경쟁률을 낮추고 합격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능 최저학력을 반영하는 그런 전형을 골라서 전략적으로 쓰는 것이 가능성과 그다음에 경쟁률을 낮추는 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전체 영역을 고루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한양대 학생부 종합 전형에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선생님 평가를 좀 해주실까요? 예, 먼저 화면을 보시면 제가 얼만큼 준비가 된지에 대한 진행 여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과 준비도는요. 5개의 별점 제가 하나를 드렸습니다. 제가 처음 설명한 그런 내용 때문에 제가 후하게 드릴 수는 없고요. 네. 비교과는 상대적으로 교과에 비해 준비가 많이 됐고 특히 전공에 관련된 활동들을 정말 나름대로 애쓰고 하고 있기 때문에 2개의 별점이 주어졌습니다. 수능은 사실상 한양대는 최저학력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없으니까 제가 따로 별점을 매기진 않았습니다. 네. 예, 자 그럼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한양대학교인데요.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 화면 보시면 제가 한양대 미디어학부가 어떻게 아이들을 선발하고 어떤 식으로 뽑고 있는지에 대한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을 보시면요. 일단은 인원수 보시면 되고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거의 40대 1이 넘어가고 있고요. 그러네요. 학생부 종합평가인데요. 일단 2가지 포인트로 평가를 합니다. 먼저 지금 화면에 있는 적성이 50%인데 거기 나온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화면 보시면 나머지 50%가 인성 및 잠재력인데 어찌 보면 아이들이 볼 때 적성, 인성 좀 굉장히 어려운 말일 수도 있고요. 네. 정확히 와닿지 않을 텐데 밑에 보시면 학생부 주요 평가 영역을 보시면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지 포인트가 나옵니다. 학생부를 쭉 열어보시면 거기에 번호마다 이제 수상 경력이 있고요. 창체 활동의 상황이 있고요. 일반 과목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 있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양대는 검토한 후에 합격자를 가르는 거고 나머지 학생부 부분들은 참고 자료로 이용되니까 다른 대학에 비해 굉장히 활동 내역이나 어떠한 교과에 대한 노력 과정이 중요한 대학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화면 보시면요. 일단 최저는 당연히 없고요. 전년도 결과를 보면 일반고 기준으로 내신 2등급 이내에 최소한 들고 전공 관련 최상위 수준의 비교과가 있는 친구들이 합격을 했기 때문에 현 시점으로 본다고 하면 친구가 좀 한 장의 카드로 쓰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지금 듣고 있는 우리 학생의 마음이 조금 좋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예.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추천 전형을 몇 개 꼽아 주셨습니다. 예. 이걸 보시면서 조금 많은 생각들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추천 전형 화면 보시죠. 네, 남영준 선생님은 광운대 미디어 영상학부, 광운 참빛 인재 전형, 그리고 명지대 디지털 미디어학과 학생부 종합면접 전형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학생이 지금 방송을 보면서 약간 좀 실망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이제 좀 객관적으로 지금부터, 왜냐하면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위치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오늘 정확하게 위치를 좀 이렇게 아시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올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아마 좋은 상담으로 이해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신 전형들을 한번 예, 살펴주실까요? 자, 먼저 광운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친구가 희망하는 미디어 관련 학부입니다. 광운대학교 미디어 영상학부 광은 참빛 인재 전형입니다. 경쟁률을 보시면 보통 20대 1은 다 넘어가고요. 여기 광운대학교는 사실상 수능 전에 있기 때문에 좀 허수 지원도 있고요. 좀 지원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계별 전형이고, 아시겠지만 친구는 좀 학생부의 비중이 조금 적은 전형, 다시 말하면 2단계에서 면접이 좀 강한 그런 학생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본다고 하면 다른 대학에 비해서 광운대가 면접의 비중이 좀 크고 실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제 추천을 했고요. 그 다음 화면 보시면 서류평가와 면접고사 형태를 제가 정리해 드렸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아마 어떤 내용인지 대충 파악이 되실 거고요. 네. 수능 최저는 없고요. 전년도 합격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2등급부터 3.3등급 사이에 합격자가 다수 분포가 됩니다. 따라서 친구가 어쨌든 3.3등급 이내에 들어야지만 그래도 지원에 어떤 여유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습 성적을 올리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추천 이유 보시면 쭉 제가 정리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네 번째죠. 세 번째입니다. 경쟁 대학에 비해 면접의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친구가 지금 비교과가 준비됐으니까 교과 성적만 좀 올려서 지원을 해보면 좋은 소신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명지대도 살펴주실까요? 예, 그 다음 명지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친구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경쟁률을 보십시오. 재작년에는 18대 1이었다 갑자기 올해 40.25대 1로 됐습니다. 2배 넘게 예, 됐네요. 굉장히 유의미한 자료인데요. 전년도까지는 명지대가 1단계 3배수에서 서류 100이 아니고 학생부 100으로 뽑았습니다. 그러면 학생부가 좋지 못한 친구들이 올해 대거 많이 지원했다는 거기 때문에 거꾸로 본다면 기본적으로 학생부에 대한 변별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니까 무조건 학생부 성적 말고 비교과로 뭔가를 지원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 이런 데이터에서 보이듯이 본인이 최저도 나오고 학생부도 교과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광운대와 마찬가지로 2단계에서 면접의 비중이 크니까 거기에 대해 제가 일부러 추천을 했고요. 그 다음 항목 보시면 마찬가지로 서류평가 이제 면접고사로 진행이 됩니다. 전년도 합격자를 보면 좀 넓죠. 2.4에서 3.8까지 벌어진다는 걸 보니까 예. 재작년도와 전년도가 크게 변화가 있다는 걸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추천 이유를 볼 텐데요. 팁을 좀 드리면, 일단 수능 이전에 면접이 실시되니까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고요. 1단계에서 학생부의 영향이 크게 줄고 서류의 평가가 강화되었으니까 친구는 뭔가 좀 보정을 해서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명지대학교는 이제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다른 대학에 비해 인성 관련 문제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확인을 예. 반드시 하는 그런 대학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아까 제가 봉사활동이 좀 부족하다고 했죠. 예. 같이 연동하셔갖고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